네, 잔매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되죠? 그래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휴가 그 곤란한 복지제도입니다. 자,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멋진 휴가 계획과 부푼 희망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달력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직장인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근로자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휴가 앞에서는 왜 작아지는 건지 직장인들의 솔직한 심정과 마음을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쓸 때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올여름 휴가 계획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원장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뭐 특별히 가야 할 곳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매년 경주로 갑니다. 경주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생에 유신랑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불국사만 가면 우리 집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경주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며칠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보통은 3박 4일 정도 가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뭐 할 말이 없네요. 왕이셨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네. 노무사님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그 3박 5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만 휴가 내고 목요일 밤에 떠나서 친구와 지금 동남아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얘기만 저희도 들어도. 네, 파란 바다가 정말 그리워지는데 네. 자, 대표님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 좀 미정입니다. 우선 날짜는 6일로 이제 잡혔는데요. 6일 네. 동안으로 잡혔는데 장소는 아직 더 찾고 있고 아이가 그동안 좀 어렸어서 멀리 못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5살이 돼서 이번에는 조금 멀리도 나가볼까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휴가 정말 계획 이야기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사실 여기 계신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휴가를 잡을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도 휴가를 좀 주도적으로 잡을 수가 있었나요? 팀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실이나 모여가지고 달력 꺼내놓고 줄을 치는 거죠. 이제 나는 이 주간에 가겠다. 근데 휴일 앞뒤에 붙이려고 서로 그 벌이는 그 신경전 대단했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안정훈 노무사님은요? 저는 실제로 저희 분위기가 3일 이상 가려면 결혼하지 않고는 못 간다. 신혼여행이 아니고선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정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눈치 보며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근로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휴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연 15개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 달 만기시 하루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 다음에 15개에서 본인이 사용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휴가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휴가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표님,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모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들은 평균 총 12일 정도의 이제 휴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8일 정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3분의 2 정도는 사용을 하고 쓸 수 있는 3분의 1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눈치를 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맞아요.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상사가 만약에 안 가면 나도 못 갈 것 같고 뭐 이런 맞아요. 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협조적인 상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휴가 가는 걸 부하직원 싫어하고 본인 또 안 가. 이러면 정말 가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1위는 비협조적인 직장 상사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아직 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지 못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휴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좀 현실적인 건데 휴가 대신에 이 기간 돈으로 받고 싶어서.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괜히 간다고 했다가 찍힐까 봐.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것이 휴가보다 더 좋아서. 제가 좀 이래요. 네. 그러시구나. 네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들 중에 몇 가지는 되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사가 비협조적이라든가 그리고 찍힐까 봐 아직 휴가 계획을 짜지 못해서 같은 맥락으로 직장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찍힐까봐라는 입장이 조금 나은 것 같은 게 저희는 사실 잘릴까봐. 맞아요. 예. 잘릴까봐 휴가를 못 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다가 자리 꿰찰까 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사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상사만 있다면 세상 살만할 것 같아요. 어떠시길래요? 저 때문에 생긴
질환이 있거든요. 예. 상사병이라고. 네. 뭐 잘생겼지, 착하지, 아무 생각 없지. 채널 돌아가요, 지금. 저 네. 같은 상사가 있으면 세상 살만합니다. 아니, 원장님은 정말 휴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없으면 그 한의원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 같이 동시에 쉬게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뭐 그 휴가의 입장에서 좀 젠틀한 상사의 모습을 보이시나 봐요. 그럼요. 언제나 안 젠틀했나요? 네, 오늘 질문을 드리지 말아야 될 것 예. 같아요. 저희 마이크 꺼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네. 아주 재밌게 말씀해 주셨고 그 젠틀한 상사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네. 예, 사실 휴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는 기간인데 지금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사용할 수 휴가는 뭐 며칠이니까 사용할 계획을 언제까지 내달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 동시에 쉰다. 그날 계획을 잡아라.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뭐 펜션이나 호텔이나 리조트를 제공해주는 예, 그런 회사가 있다면 정말 젠틀하겠죠. 예. 또 어때요? 노무사님이 상사의 입장이 돼서는 그렇게 생각하던 대로 그리고 있었던 대로 실행을 하게 되시나요? 네, 질문을 받으니 말문이 막히네요. 네, 제 직원한테 언제 갈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직원분들 내년엔 제가 꼭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 이상적인 모습과 또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몇몇 기업에서 상사들이 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휴가 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상사들이 나서고 있다고요? 네. 상사들도 이제 인식이 변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기업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 제대로 휴가 좀 가게 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정책들,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이제 리프레시 휴가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쓰는 건데요. 네. 이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이제 생기가 넘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충분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주, 뭐 길게는 한 달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충분히 쉼테크가 되어져 있을 때 이제 부하 직원들이 돌아왔을 때도 일을 제대로 잘한다라고 기업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외국계 기업이나 몇 개 굉장히 자유로운 IT 기업들만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리프레시 휴가라는 거 자체가 이름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도에 좀 차이점이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기업을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신한은행과 S-오일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이 리프레시 휴가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주간의 휴가를 아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써라라고 하면 또 못 쓰는 경우들이 눈치 보느라고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주 동안 이게 자리가 비워지면 사람들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쓰거나 뭐 쓰는 걸 싫어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 기업들은 대행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이 2주 동안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요 부서로 휴가를 간 사람 대신해서 임시 파견을 해서 그 업무를 지장 없게끔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휴가 제도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간대요. 3일, 4일 휴가를 가서 쉬러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정한 휴가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좀 선진화된 그런 휴가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떠난 사람도 뭐 걱정 없이 2주 동안 정말 리프레시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눈치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휴가를 쓸 수 있게끔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GS 칼텍스와 GS 건설, 제일 기획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연차를 붙여서 2주 이상 쓸 수 있게 하고 최장 2개월까지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GS 칼텍스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장 상사 눈치를 보느라고 못 쓸까봐 꼭 갈 수 있게끔 하도록 만약에 2주의 휴가를 쓰지 않으면 인사부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상사한테? 네, 왜 이 직원 안 가느냐. 사유서를 제출해라. 왜 안 가는지 정당하면 안 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제도들을 보장함으로써 실제로 이 기업의 70%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대기업들 먼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게 참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좀 못 받는 게 안타까운 점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노무사님이 보실 때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나 좀 비법이 생각이 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 눈치 때문인데 네. 이 경우에는 상사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여름 휴가 언제 가실 거냐, 언제 가실 거냐 물어본 다음에 본인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가고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하루는 상사보다 하루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상사보다 먼저 일에 복귀하거나 먼저 이제 떠나고 나서 일을 더 하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좀 센스를 발휘해서 눈치를 좀 덜 보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관계는 모두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처세술에 능하실 것 같은데 상사에게 눈치 안 보고 휴가 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눈치 없는 척하고 그냥 갑니다. 일단요? 네, 일단 가고 갔다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뭐 이 뒤끝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갔다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냥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또 어떤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고 또 이 휴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냥 좀 놀다 오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식을 개선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전략들을 펼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기업 차원에서는 약간의 강제성을 띈 제도들을 운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대기업들처럼 적어도 한 3일은 꼭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눈치 보느라고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몇 개의 좀 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들어볼게요. 우선 이 직장 상사가 휴가를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아는 어떤 대학의 취업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 하반기 취업률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이걸 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여름 휴가를 이 부서장들이 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하루 이틀 쓰는 것도 너무 눈치가 보여서 맘 편하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상사가 여행을 떠나도록 움직이게 만드시는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되게 좋은 어떤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봐서 휴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 이거 머리로는 그러게요.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게 좀 묘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네. 초특가로 너무 잘 나온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정보를 좀 흘린다든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어떤 이용하는 거 이때까지 안 쓰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 네. 타 부서의 이제 직장 상사가 뭐 딸과 둘이 떠나는 여행을 다녀오고 어떤 되게 느낀점, 감동적이었던 거 자기가 들은 것들 얘기를 해줌으로써 직장 상사가 나도 좀 며칠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떠날 수 있게끔 또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부터 우리도 한번 휴가 얘기해봐요. 자연스럽게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만약에 상사가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라면 눈치를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사도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휴가를 반드시 신경을 쓸 테고 한번 뭐 무르나 마나한 대답이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노총각 상사가 있고 또 돌아온 싱글 상사가 있고 아주 가정을 사랑하는 애처가 상사가 있어요. 누가 제일 편할 것 같으세요? 애처가가 제일 편할 역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총각, 돌싱, 또 기러기 아빠까지 예. 전부 집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안 가요. 네. 귀찮게. 애처가는 끝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애처가 상사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노무사님도 뭐 무르나 만하겠죠? 네, 저는 사실 노총각 상사를 모신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항상 금요일 저녁마다 회식을 잡고 아이고. 주말에 워크숍을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말로 상사가 휴가를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또 눈치를 안 보고 휴가를 갈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휴가 기간을 결정할 때 첫 번째 휴가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쓰는가 요거를 눈치껏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꼬를 잘 터야 되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1번 타자가 7일을 쓰겠다고 이제 휴가를 낸 거죠. 그러면 그 7일 미만에서는 이제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사원인데 김 대리님이 한 6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7일 쓰겠습니다라고 사원이 얘기를 하면 분위기 이제 썰렁해지고 그때부터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눈치 압박, 보이고. 눈치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쓰기 전에 뭐 직급, 연차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셔
보셔가지고 1번 타자가 얼마나 쓰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게 나하고 뭐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유사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쓰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왠지 윤서희 씨가 직장인이라면 그 1번 타자를 잘 포섭을 해서 길게 가게 만들 것 길게 같아요. 가세요, 길게, 그쵸, 그쵸. 길게. 최대한 길게 갈 수 있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기 두 분 이제 상사의 입장에서 대표님도 이제 상사의 입장에서 직원분들보다 휴가를 많이 가는 편이세요? 좀 적게 가는 편이세요? 평균적으로 어떠세요? 저는 동시에 쉬기 때문에 같이 보내는 편이고요. 예. 방법이 있다면 대진 선생님을 모시고 뭐 이렇게 제가 또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요. 쉬는 만큼 얼마가 됐던지 일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영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좀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예. 노무사님 어떠세요? 예, 제가 지금 개업한 지 3년 차가 됐는데요. 3년 전에는 제가 더 많이 쓴 것 같고 올해는 직원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직원이 충분히 쉬고 돌아와서 일만 열심히 해준다면 뭐 휴가 사용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은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제가 예.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5일에서 일주일을 이제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일주일 주지 이번에는 5일이야 막 이런 거 되게 연연했는데 제가 이제 제 거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쉬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손해보는 네, 느낌.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또 이제 떠나면 또 그만큼 저는 매출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마음 편하게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입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 휴가를 느낄 수 있는 이 마음가짐도 좀 맞아요, 달라질 맞아요.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 근데 휴가 일정을 잡는 것도 요령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팀장님이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뭐 주간과 이어서 바로 이렇게 휴가를 잡는 게 베스트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잡는 게 좀 좋은 요령일지, 네, 원장님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리가 굉장히 비싼 자리입니다. 네. 예, 팀장이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앞뒤로 휴가 붙이는 거 굉장히 쟁탈전이 벌어지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날로 잡았다가 쓱 그 앞뒤로 갖다가 붙여서 쓰면은 한 2주 동안 안 보거든요. 예, 굉장히 편합니다. 오랫동안 안 보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좋은 거였네요. 안정근 노무사님. 이해가 가세요, 네. 이 얘기가? 예,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갈등이 있는 친구는 아니면 일을 시키는 상사가 없는 기간에 휴가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날을. 예, 저도 그날을 쉬면서 직장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런 건 굉장히 센스 있고 그런 정도는 다 또 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주일 휴가인데 처음 일주일은 상사가 가면은 회사 내에서 휴가처럼 편한 거고 그쵸. 그다음 일주일은 내가 휴가를 가니까 편한 거고 두 배의 효과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이나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네.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직장 생활의 에티켓을 좀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은 지금 오랜만에 이제 여행도 가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겠지만 이런 어떤 부킹을 한다든가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직장 내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죠. 위화감 조성하고. 네, 맞아요. 제 경우에는 예전에 동료가 여행사에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네, 한 달 전부터 뭐 꼭 연락을 달라는 둥, 더 할인이 안 되냐는 둥, 뭐 이런, 그리고 또 짬짬이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들, 뭐. 수영복 네, 사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얄밉고 이제 그 분보다 좀 적게 가거나 휴가를 좀 못 가게 되는 분들은 저분이 정말 장난하나 이런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여행 준비는 본인이 좀 얌전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게 매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보면서 내가 눈치가 없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 좀 네.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나는 분들 꼭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꼴불견 유형들 또 있죠. 네. 그리고 우선 싱글분들은, 네, 신입사원이나 싱글분들은 너무 이제 좋은 어떤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양보하는 자세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휴가라든가 뭐 방학 기간 여기에 맞춰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싱글들은 조금 더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피크 타임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 그리고 좀 급하신 분 좀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네, 이제 뭐 7월 초라든가 아니면 8월 중반 이렇게 좀 한산할 때, 그때가 또 물가도 싸거든요. 그래서 핑계김에 좀 한적한 여행 해주시는 게 또 좋은 에티켓이자 배려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휴가 갔다 와서 좀 꼴불견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휴가 갔다 와서
전국에 자신이 휴가 다녀온 티를 내는 사람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 예. 그런 분들 싫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데를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직장에 계속 하품하고 피곤하다는 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떠 벌리는 거 있죠. 시차 적응 안 된다고. 네, 시차 일본 갔다 왔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된대요. 적응이 안 세상에. 된대요. 네, 중국, 맞아요.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 되게 이제 얄밉고 눈치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휴가는 왜 주는 거냐면 충분히 쉬었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재충전을 하고 돌아와서는 더 일을 잘해라라는 의미로 이제 주는 건데 피곤에 쪄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는 내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느낌도 나고요. 꼴불견의 유형으로 손꼽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루 이틀 다녀와서 전에 좀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좀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왜 회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갔다 와서 이제 뭐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꼴불견 유형에 좀 속할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휴가 기간 동안 썼던 영수증이나 기타 등등 사진이나 이런 것들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주말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퇴근 후에. 그런데 이제 여행 때 어떤 회상에 또 잠겨가지고 업무 중에 그걸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영수증 쫙 펼치고 뭐 돈을 다시 입금을 해달라는 둥 전화 통화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말이나 퇴근 후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일종의 매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정말 몰라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잘 새겨 들으셨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왜 그러세요? 또 다른 꼴불견 유형 또 있을까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형이 좀 싫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휴가 다녀온 거를 계속 은근하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좀 좋은 데 갔다 온 거 은근하게. 이 물이 말이야 마시면 맞아요.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음식을 뭐 먹었다는 맛있었다. 둥, 네, 네. 다녀온 리조트가 거기가 어느 지역인데 사람이 동양인은 없었다는 둥,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아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 혼자 여행 다녀온 듯 그리고 이걸 계속 자랑하고 떠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요. 또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혼자만의 추억은 네, 이제 가슴속에 간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뒷담화처럼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됐건 휴가, 그 곤란한 복지 제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조금은 곤란할 수 있겠지만 나만의 노하우와 나만의 매너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휴가를 알뜰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지혜를 좀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휴가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아, 네. 진짜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니까 되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즐겁게 누리는 휴가는 누군가의 희생이나 어떤 배려 때문에 내가 즐길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휴가 다녀오셔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전하시고 간단한 음료수냐 혹시 여행 중에 뭐 이렇게 귀여운 어떤 선물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동료, 상사분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네, 참 따뜻한 어떤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어떤 때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전병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죠? 네, 저희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생활 속 법률 상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여름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장염을 부르는 무서운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